발로 숨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는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가 뭐 물 아껴 써라, 전등 꺼라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를 아껴 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오늘 굳이 에너지를 아껴 쓰라고 이제 왜 아껴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의 그 에너지 전문 변호사 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맡고 계신 구민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사이즈가 되면은 네. 그 전기세가 없어서 전기료가 없어가지고 에너지를 아끼는 건 아닐 텐데 네. 그 에너지를 아낀다는 거를 어떤 맥락에서 좀 이야기를 좀 시작해봐야 될까요? 네. 그 과거에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 예, 가정, 개인 이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집에서 코드를 뽑아라. 예. 그다음에 에어컨을 여름에 틀지 마라. 예, 예. 그러면서 심지어 대한뉴스 93년도 자료를 보면 예. 전기를 아껴서 산업 부문에 나눠줍시다 이렇게 어... 그런 멘트가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아, 뉴스에서? 네, 대한뉴스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가정에 계신 주부들을 상대로 그런 캠페인을 하는 거였거든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대한뉴스 93년도에 그렇게 나왔고요. 와, 그 굉장히 불쾌한데요. 네. 아, 그 얘기를 지금 하면은 안 그래도 네. 전기료 인상 얘기가 나오면은 야, 산업용 전기부터 올려라. 왜 언제까지 이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느냐라는 불만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오히려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때 사실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에너지 사용량의 60% 이상을 산업 부문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절약 캠페인의 초점은 가정에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굉장히 더웠을 때도 예. 대한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역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에어컨을 꺼라. 제일 더울 때 네, 끄라 그런 그러네요. 대한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가 그 대정전 사태를 겪고 나서 예. 갑자기 2011년인가 예, 2001년도 블랙아웃 한 번 됐었죠. 예. 그 다음에 갑자기 화력발전소를 많이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도는 상황이 되니까 예. 절약 캠페인은 그런 식의 절약 캠페인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28도 밑으로 네. 낮추지 마라. 네. 그리고 명동에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지 마라. 네. 이런 거 하고서 그거 하면은 법으로 처벌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온도 재볼 거냐 막 그랬던 네. 기억들이 좀 나네요. 네. 그때 이후에 화력발전소를 많이 지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은 전기가 부족하지 않은데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좀 어떤 이유로 그럼 에너지를 좀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 최근에 가장 국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여기시는 건 아무래도 미세먼지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발이다, 뭐 기후 문제다, 바람 탓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예.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라는 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 사실일 겁니다. 예. 근데 미세먼지는 대부분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 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이게 되면 그 미세먼지 원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후위기, 기후변화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온실가스는 화석연료를 태웠을 때 나오는 C 탄소에 그때 태울 때 반응하는 산소를 결합한 CO2가 결과적으로 온실가스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그 온실가스의 양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요즘 관심사인데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지 그래야만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이 죄책감을 가정에 계신 개인분들이 느끼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싸진 않고 싼 건 맞지만 예. 에너지 많이 소비하는 그런 주체는 가정이 아니라 분명히 산업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의 전기요금이 비싼 편도 아니고 중간 편이긴 하지만 예. 세금이 굉장히 적게 붙어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에 세금을 붙여서 그걸 가지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발전율을 늘리거나 또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투자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국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개인 전기료가 비싸냐, 산업용이 비싸냐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산업용이 싸고 개인용이 비싸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 정도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럼 산업용기가 뭐 개인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네. 해외는 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모든 에너지 관련된 온실가스가 관련된 데이터들은 전 세계가 다 거의 실시간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다 보고 공유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규모가 인구에 비해서 GDP가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예. 굉장히 발전한 나라임에도 분명한데 그 다른 나라가 이제 같은 GDP를 생산할 때 쓰는 에너지 양이나 GDP를 만들 때 배출한 온실가스량이 우리나라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는 게 뭐 얼마? 세계 7위 정도이거든요. 세계 7위. 네. 그 GDP 대비 네. 에너지. 네. 그럼 일종의 좀 우리나라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네요. 예,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곧 독일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합니다. 그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걸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 평가를 하면 예. 사실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중화공업이 들어온 거는 아주 옛날부터 일이기 때문에 예.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돼요. 항상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탓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효율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예. 합쳐도 1조 정도가 밖에 안 됩니다. 1조 정도. 근데 네. 1조 정도라고 하면은 뭐 그냥 액수 자체로만 보면 좀 커 보이는데 네. 이게 어디 뭐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그건 뭐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가요? 그 절약시설 투자액에 대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얼만큼인지에 대해서는 비교는 잘 되진 않는데 예. 그 에스코 산업이라고 전 세계에서 에너지 세이빙 컴퍼니, 에너지 절약 그런 회사들의 시장 규모를 따졌을 때 예. 제일 큰 나라와 미국, 중국, 뭐 유럽, 일본 이런 순인데 우리나라는 그 시장 규모의 1%는커녕 0.01% 정도밖에 아, 차지하지 진짜요? 못합니다. 예. 뿜어내기는 7등인데 예. 조금 이게 글로벌하게 좀 미안하긴 하네요. 네.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예전에 MB 정부의 녹색 성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걸 해보려는 시도였었고 네네네. 사실 변호사님처럼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꽤 많고 뭐 정당으로는 녹색당도 우리나라에 있긴 네. 있으니까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투자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 예. 계획은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세우고 그러니까 저는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계획을. 근데 여러 계획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투자할지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단적인 예가 그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융자 규모가 예. 작년에 산업자원부 예산이 2,800억 원이었는데 예. 올해 통과된 게 이제 3,000억 원이 통과될 예정이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적은 규모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융자액을 대기업은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대기업은 알아서 해라. 예, 대기업은 아무래도 돈을 지원하는 부분은 왜 대기업은 알아서 돈을 쌓아놨는데 왜 맞아요. 스스로 안 하고 그런 정치권의 반대를 지레 겁을 먹은 것도 있고 항상 그 부분은 배제하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커서 근데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제일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데서 줄일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이라도 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기업을 배제하고는 사실은 목표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좀 어떤 게 있어요? 아까 여기 보내주신 거 보면은 돈 얘기가 들어가는데 네. 그래야 좀 기울이게 되는데 기후 관련 계획들에는 공통적으로 이게 빠져 있다라는 네. 게 그 좀 막연하거든요. 네, 저 에너지 기본 계획에도 예. 그 목표를 달성하기 2030년까지 몇백만 TOE라는 단위를 가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얼만큼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2030 온실가스 로드맵에도 그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억 3,600만 톤이라는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7억 900만 톤에서 5억 3,600만 톤까지 가려면 7.9억에서 5.3억. 그럼 한
꽤 되네요. 한 네. 30% 가까이 되는데. 네. 7억 7.09에서 예. 536으로 가려 709에서 536으로 가려면 예. 얼만큼을 줄여야 되고 얼마를 돈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예. 거죠. 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발전을 어떻게 늘리고 그다음 화력 발전소를 어떻게 줄이고 그다음에 효율화 투자를 하고 절약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또 산업이 망가지는 거를 구조 개편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돈이 모든 게 다 들어가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들어갈 돈이 계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계획은 한 20% 정도 줄이는 걸 목표로 해놨는데 네. 어떻게 할지 무슨 돈으로 할지에 대한 네. 게 안 들어갔다는 네. 거죠. 국가적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면 이게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뭐 정부에서도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면은 계획을 세워놓으면 여기에 액션 플랜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액션 플랜은 당연히 돈이 들어가고, 네. 근데 이거는 왜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잘 결집이 돼서 예. 이 돈은 우리 돈이다.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에스코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에스코를 아예 대기업을 배제하다 보니까 예. 대기업이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코 산업은 중소기업 위주로 됐었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효율화 시스템을 공정 시스템을 바꾸려면 예. 그 대기업의 화학 담당하시는 분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더 뛰어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예. 들여다봐서 거기서 공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러려면 그 뛰어난 인력들한테 제값을 주고 그런 시장이 막 커지고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발전했었어야지 되는데 예. 그런 산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에스코 기술을 못 믿겠다. 뭐 에스코에서는 대기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대기업 에스코는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다 총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예. 이런 투자가 안 된 거죠. 에스코 산업이라는 게 뭐고 네. 이게 좀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체감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멘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시멘트 설비에서 열을 굉장히 많이 배출하거든요. 바깥으로. 예. 그 열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달아서 그 전기를 만들어서 그 시멘트 공장에서 쓰는 전력에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시멘트 공정을 하다 보면 열이 나오는데 폐열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물을 끓여서 발전기를 돌려서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장에서 한 30% 정도 전력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를 팔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날아가는 열인데. 네, 맞습니다. 이걸 받아서 전기 만들었으면 자기네 전기세도 전기료도 아끼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게 에스코 산업이고요. 근데 그걸 왜 안 해요? 그럼 자기 공짜로 전기 생기는 건데? 했을 때 메리트가 예. 지금 규제도 변변치 않고 인센티브가 변변치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항상 기업에서 냅니다. 이거 폐열 갖다가 전기 만들고 다시 여기 전기 집어넣고 갖다 팔고 하는 거기 투자 들어가는 돈이 네, 그 투자액이 예. 그 투자액과 그다음에 그 투자의 회수 기간을 따지면 뭐 2년, 3년, 4년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그래요? 그렇게 짧아요? 네. 그럼 한번 해볼 만도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우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우리는 최대한 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도 더 하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학 산업에서도 이 증류탑이라고 해서 물을 끓여서 결국 반응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때도 역시 위에서 고온 폐열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다시 공정에 넣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 역시 뭐 세액공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해달라. 이렇게 기업들이 전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할 건데 이거를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그러니까 폐열을 다시 회수하는 설비를 만들고 할 때 약간 부담이 되니 약간 좀 인센티브를 주면은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보겠다. 근데 굉장히 좋은 것이 뭐냐면 폐열은 지금 뭐 100도, 80도 이렇게 고온이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열을 만들려면 보일러에서 물을 25도에서
끓여가지고 200도니 뭐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들어간 에너지 양이 폐열 이용하는 것이 확실히 적고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그렇죠. 그건 그냥 열 상태로 그냥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면 그거는 근데 사실 그렇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설치를 하는 게 기업한테 이익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이익은 아니죠. 이익이죠. 돈으로 네. 보통 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의무적으로 그 기업들을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을 뭐 3년 또는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하게 되는데 예, 예. 진단하는 결과를 보면은 뭐 ROI가 뭐 0.2년짜리도 있고요. 0.2년이요? 네. 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면 아주 적은 ROI부터 뭐 10년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평균이 2.1년, 2.3년이래요. 근데 거기에는 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이익을 본다든가 뭐 그런 이익은 하나도 계산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 이익은 배제하고. 네, 순전히 투자비와 그 투자비 뽑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보일러를 돌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예. 그게 이익이거든요. 그 정도면 해볼 만도 한 것 같은데 이게 네네네.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폐열이 있긴 있는데 이걸 다시 받아가지고 발전해서 하는 그 우리나라가 워낙 전기료 자체가 좀 낮은 수준이니까 굳이 그거 써서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돈을 이렇게 손해를 본다 그럴까? 네. 투자를 하는 거는 돈을 뽑기 위한 건데 네. 이게 뭐 페널티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네. 짓기도 하겠지만 네. 근데 이게 본전 빼는데 2년이면은 그 굳이 제도가 없더라도 해볼 만도 하는데 그렇게 안 하나 보네요. 그 아무래도 공장에서는 예. 다 가지고 있어요. 뭘 하고 다음에 뭘 할지를 다 뽑아서 그리고 이미 돈이 안 되는 것 투자비가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다 했어요. 근데 공장에 계신 분들은 조금만 투자를 하게 되면 뭘 고칠지 그 우선순위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 예. 아무래도 본사 재무팀이나 이쪽에서는 좀 관심이 덜한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비용 아끼는데 그렇게 신경 쓰는 것보다는 예, 예. 차라리 좀 더 큰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기업 건설사나 엔지니어링 회사가 들어가기에는 애매한 금액이에요. 큰 공사라고 해도 150억, 200억, 300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설득해서 재무팀이나 본사를 설득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신경 쓰고 일일이 나오는지를 다 따져야 되거든요. 제대로 회수가 되는지를. 이제 저런 거네. 비용 절감하는데 A4지 아껴 써라 뭐 이 정도 느낌이네요. 네. A4지 아껴 쓰면 분명히 회사의 이익에 기여는 하나 네. 뭐 굳이 네. 뭐 종이컵 이런 것처럼 네. 굳이 뭐 그러냐. 야, 근데 인센티브가 된다는 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기술 발전이 됐으니까 그 정도로 단가가 좀 내려가 있는 네. 거겠죠. 투자를 한 게. 네. 그거는 정말 의지의 문제네요. 네. 그래서 시그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음. 우리는 이 방향으로 앞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연 10조, 20조씩 2030년까지 뭐 투자하겠다, 투자하도록 지원하겠다, 융자, 세액공제 등등 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쭉 가기만 하면 예. 할 수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절약 실적이라는 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거는 왜 어떤 이유로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 에너지 절약 실적이 네. 지금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속도나 온실가스 배출량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예.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더 절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 투자액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게 나 숫자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게 지구 온난화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핫한 주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늘어도 이게 빨리 늘진 않아도 이게 천천히라도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게 잘 실감이 안 나네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이 주로 예. 도로 교통에 있어서 친환경차 보급, 애들 그다음에 마스크 사준다고. 네, 공기청정기 보급. 어린이집에 식으로. 공기청정기 놔주고. 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에너지 사용량을 어떻게든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쪽 투자액이 계속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투자를 안 하니까 사실은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야, 그럼 이것도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보여주기식 정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대책이라 그래서 애들한테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그러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린이집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놔준다. 이건 네. 눈에 보이는데 네. 공장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폐열, 뭐 그리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모터, 네. 뭐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안 쓰니까 네. 여기는 오히려 방치돼 있고 네. 일회성 네. 그 정책 쪽으로 돈이 더 몰려가는 걸로도 볼 수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효율화 설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을 잘 이해해야 되고 예, 그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1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그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다시 1년 정도 돌린 다음에 효과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혹시 그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 공정 얘기하셨는데 공정이라는 거는 진짜 그 생산 설비의 전문가들이 세팅을 하는 네.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숙련도가 높지 않아도 되지만 이 공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고도의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근데 에너지 쪽을 효율화 시키면서 하는 전문가가 적은 거 아니에요? 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울산 여수 대산에 있는 화학공업이 우리나라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 예. 게다가 거기에 은퇴하는 나이가 굉장히 젊기 때문에 예, 예. 뭐 45세, 막 50세, 55세 이렇게 하면 은퇴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장에서 뭐 환경안전팀, 그다음에 생산팀 이런 데서 활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은퇴한 인력들 활용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국에너지공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아주 우수한 진단 능력이 있거든요. 예, 예. 그쪽에서는 또 잘 하고 있는 거고 예전에 또 에스코 산업이 그렇게 꼬꾸라지기 전에 예, 예. 그 활동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 진짜 더더욱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뭐냐면은 기술도 되고 네, 인력도 되고 네, 투자 쪽은 애매하긴 하지만 수익성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큰 돈을 번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투자했던 거 대비해서 효율성을 올려서 얻는 베네핏은 더 있다는 네, 거니까 네. 그럼 자본도 된다는 얘긴데 네, 자본도 되고 사람도 되고 기술도 돼. 네, 근데 일은 안 돼. 근데 그 이유가 무관심과 의지 부족. 네. 아, 참 말을 더 할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는 얘기 뭐 70년대, 80년대부터 하던 얘기고 요새 들어서 미세먼지 줄여야 되는 거는 정말 그 뭐 무슨 위원회도 있잖아요. 미세먼지 뭐 줄이는 네. 위원회 뭐 대통령이 나서서 뭐 안 한다고 그 줄인다고 했었고 거기에다가 돈 투자도 많이 한다 그랬고 뭐 최근에 뭐 튠베리나 이런 거는 이런 친구들 보면은 정말 이게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고 네. 거기에 사람들의 어떤 소비 문화, 어떤 산업 그 구도까지 바꿔가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방향은 잘 잡고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이유, 뭐 비용적인 이유,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안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네, 그냥 관심이 없어서 네, 참 씁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뭐 발칙한 경제가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듣고 많은 분들이 봐서 이게 그런데 관심이 얼마나 높아질지 모르겠는데 그 이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는 전 식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뭐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되게 식상하기 때문에 귀에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러니까 정책하시는 분들도 눈에 보이는 공기청정기, 뭐 무슨 공기청정 건물을 올린다면서 타워를 올린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 눈에 확 보이니까. 네, 근데 그런데 실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지표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면서 관심입니다. 우리가 뭐 지구를 지킨다는 게 뭐 거창한 그런 것들 아니고 뭐 관심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도 네,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예산도 그렇게 움직이고 정책도 그렇게 움직이면 기술도 있고 인력도 있고 자본도 예. 있고. 알겠습니다. 오늘 발칙한 경제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신경 써보죠. 이게 진짜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저도 기사 쓰면서 이게 다 통계 체크하면서 안 줄었으면 진짜 안 줄었다라는 거를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관심 가진다면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어떤 지구가 지속 가능해지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좀 귀한 말씀 주신 구인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